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하면서 조건들 많이 찾던데 저는 학력이나 직장이나 집안이나 뭐 어느 것 하나 예비 신랑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제가 남자친구보다 모자란 게 있다면 월급 10만 원 정도 덜 받는 정도지요. 이게 뭐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사지멀쩡한 결혼정년기 여자입니다. 여태까지 결혼 준비 순탄하게 잘해왔는데 어제 남자친구가 건네준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거기에는 예비시댁에서 정해준 혼수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해준 건지 어느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라고 아주 상세하게도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상황이라면 말이 다를 텐데 신혼집에 양쪽에서 6천씩 그리고 모자란 나머지 8천은 대출받아서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거든요. 대출 8천만 원 받은 것도 남친 혼자 갚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갚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혼수는 제가 해가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제가 집을 꾸미는데 욕심이 있어서 가정가구도 다 집 분위기에 맞게 맞추고 싶었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자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 들어가는 거지 않냐. 가전이라는 게 신제품이 워낙 빨리빨리 나오고 가구 또한 생각보다 금방 망가진다. 아이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조언들을 들어서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되도록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혼수 맞출 돈 아껴서 일단 대출 먼저 갚고 자가로 이사 갈 때 진짜 원하던 것들로 집안을 채울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먼저 꺼냈던 말이 있으니 반반 결혼하면서도 혼수는 그냥 엎어서 제가 더 해가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꾸기 전에 구상해놓았던 가전가구들보다 훨씬 최신식의 최고급 라인으로 혼수 리스트를 작성해주다뇨.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럴 거면 혼수도 똑같이 반반하자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혼수를 해온다고 했던 건 내가 알아서 해오겠다는 거지 사달라는 거 사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게 뭐 대수라는 듯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해마다 바꾸는 것들도 아니고 한 번 사는 건데 좋은 걸로 사는 게 맞는 거지 그거 알아본다고 우리 누나랑 엄마가 자기들 할 일도 미루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며 두 사람 노고는 생각해주지 않을 거냐 되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가전가구들 쓰는 사람은 우리 둘인데 왜 그걸 어머님이랑 당신 누나가 결정하느냐고 따졌더니 엄마랑 누나가 인생 선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막 독립하는 우리보다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설마 모르겠냐고 어련히 좋은 걸로 고르고 고른 거니 예민하게 굴지 말랍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계속 보고 있으니 적혀있는 리스트에 김치냉장고랑 에어컨 옆에 곱하기 표시해놓고 숫자 3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 숫자 3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그거? 하고 대답하고는 엄마랑 누나네 거도 이참에 바꾸려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예단을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거 안 바라고 예비 시누네랑 예비 시어머니 집에 김치냉장고랑 에어컨 똑같은 거로 하나씩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저랑 일절 상의도 없는 내용이었죠. 애초에 신혼집에 똑같이 반반하고 혼수는 제가 더 해오기로 한 건데 예단을 찾는 것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남자친구랑 티격태격만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거 리스트에 적혀있는 대로 다 해가면 그건 그거대로 당연하게 여길 것 같고 그렇다고 리스트 준 대로 안 하고 제가 하려던 대로 해가면 나중에 가서 뒷말 나올 게 뻔한데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도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엄마랑 누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들으면서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저보고 알아서 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예비시댁에서 혼수 리스트라고 적어줬다고 하고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건네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는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어이없는 건 상의도 없이 예단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에어컨이랑 김치냉장고에 곱하기 3을 해놓은 표시였지요.
어머니께서 그래도 신혼인데 대출 부담 줄이는 건 좋지만 좋은 가전 쓰고 좋은 가구 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괜히 뒷말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혼수는 적힌 대로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대신 예단으로 해오라는 그 문제의 에어컨과 김치냉장고는 남자친구랑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경우에 따라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예물을 요구해야 할 것 같으니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톡으로 혼수는 어떻게 적혀 있는 대로 최대한 맞춰보기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끝냈다고 말을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잘 됐다고 1초도 안 돼서 답장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예단으로 요구한 에어컨하고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그리고 그게 꼭 해가야 되는 거라면 혼수장만하는 것도 똑같이 반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그 문제의 에어컨과 김치냉장고는 내 돈으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집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예물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톡을 하나 더 보냈어요. 혼수해간다고 할 때는 총알같이 답장을 하더니 그 다음 이야기를 보더니 읽기는 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한 20분 기다렸나 그때까지도 답장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일부러 피하는 건지 받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나오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짜증이 잔뜩 올라서 방에서 나오니 어머니께서 남자친구랑 이야기해봤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톡도 답장 없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어머니께서 조심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낮에 그 꼴을 보고도 파혼하자고 안 하고 집에 돌아온 걸 보니 너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먼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딱 봐도 그 집으로 시집가면 고생문이 열릴 게 너무 뻔하게 보이신다고. 아직 너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남자가 네 남자친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파혼하고 다른 사람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조심히 물어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안 그래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려놓은 상황이고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제가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파혼하면 그건 그거대로 쪽팔릴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돼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추가입니다. 혼수리스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본문에 추가하려고 다시 글 하나 추가합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집 평면도에다가 가구 배치를 미리 해볼 수 있는 게 있길래 한번 해봤거든요. 신혼집으로 알아보고 있는 곳이 20평대 빌라인데 그렇게 혼수 집어넣으면 집에 발 디딜 틈 하나 없더라고요. 일단 냉장고는 TV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는 연예인들이 쓰고 있는 그 모델이에요. 양문형의 김치냉장고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 모델이요. TV는 85인치짜리고 홈시어터 시스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거실에 놓을 스탠드 에어컨에 방마다 하나씩 또 달아놓을 건지 벽걸이 에어컨도 2개나 들어있었어요. 주방 인덕션부터 해서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그냥 풀세트로 맞췄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토스터기랑 뭐 어디 업소에서나 쓸 법한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적혀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재택근무랑 출근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할 때 쓰려고 하는지 작은 방에 들어갈 가구들도 아주 기깔난 걸로 골라놓았더라고요. 책상은 뭐 높낮이가 조절되는 전동 책상이고 의자는 뭐 금으로라도 만든 건지 500만 원짜리 수입 사무용 의자를 적어놨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있는데 이참에 바꾸고 싶었는지 300만 원짜리 노트북도 들어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침대도 무슨 등받이처럼 올릴 수 있는 스마트 침대에 어디에 쓰려고 집어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안마의자도 들어있어고요. 인생 더 살아본 경험으로 고르고 고른 거라더니 그냥 제일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걸로 때려박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밖에서 술 한잔 마시고 늦게 들어오신 저희 아버지도 혼수리스트 보더니 먹고 온 술이 다 깬다면서 뭐 이런 막대 먹은 집구석이 다 있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원하시는 내용 추가했으니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속 시원하게 파혼하고 왔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날 혼수 리스트 보시고는 이딴 집 구석에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거냐며 아주 난리도 아니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날 곧바로 독립해서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오빠까지 소환했어요. 덕분에 새벽 늦은 시간에 온 가족이 가족회의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 이렇게 후기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긴 했지만 사실 무엇보다 제 입에서 파혼하겠다는 말이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괜히 시간을 끄는 바람에 파혼만 늦어지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오빠한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 좀 비워놓으라고요. 오빠가 독립해 나가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이에요. 저희 오빠가 연애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 자기 개발하는 데 쓰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 먹고 모으는 데 쓰거든요. 부모님이 그 모습 보고 나중에 저 자식 장가 갈 때 되면 모은 돈 한 푼도 없을 텐데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서울 외곽의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아파트 하나 얻어주셨거든요. 그게 7년 전이고 그때 시세랑 비교하면 지금 벌써 몇 배나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시세 검색해보니 대충 4억 5억 정도 하더라고요. 오빠가 집은 갑자기 왜 비우라고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 긴 말 안 하고 저한테 그 혼수 리스트 좀 가져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그 리스트를 건네받고 대충 보더니 미친 거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곧바로 눈치를 챈 건지 당장 집에 있는 자기 짐들은 대여 창고 빌려서 거기다 보관해야겠다 하고는 흔쾌히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은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주고 우리가 집해 갈 테니 혼수는 니들이 해오라고 큰소리치고 받아올 수 있는 거 다 받아오라는 뜻이었어요. 온 가족들이 나서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었는데 덕분에 꿀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사연 보냈던 거 댓글을 보니 하나같이 해주는 말들이 파혼을 추천한다는 답변들 뿐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무슨 꼴을 더 보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불러낸 건지 그게 아직도 의문이네요. 아침이 되었으니 남자친구도 더 이상 제 전화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엔 왜 말하다 말고 자리를 비웠냐 물었더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고 속이 다 보이는 뻔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묻길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약속이 있다느니 오늘은 좀 곤란하다느니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전날에 만났고 남자친구가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계획인 걸 이미 알고 있다 보니 얼토당토하는 헛소리 말고 당장 튀어나오라고 강하게 한마디 했지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자친구가 5분 정도 느지막이 도착했어요. 잔뜩 짜증이 나 있는 표정으로 오늘은 또 뭘로 짜증을 내려고 불렀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가져온 혼수 리스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남자친구한테 이 리스트 어머님하고 당신 누나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 만나자마자 그 얘기 하냐면서 그 말하려고 보자고 한 거냐고 또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빠 생각에는 이게 다 우리 결혼 생활에 필요해서 적혀 있는 것 같냐고 그것만 대답해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해오겠다는 혼수 못 해올 것 같으니 혼수도 반반하자고 그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엄마랑 누나가 조금 억지 부린 게 있는 것 같다. 미안하다 혼수는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사과만 했어도 예비시 부모랑 신우가 개차반인 사람이라도 파혼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밀어붙일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을 보니 엄마 아빠도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인터넷 세상에서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파혼이라는 말을 꺼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그런 게 아니고 혼수는 내가 리스트에 적혀 있는 대로 한 개도 빼먹지 않고 전부 다 해오겠다고 했어요. 오빠네 엄마랑 누나가 부탁한 에어컨이랑 김치냉장고도 포함해서요. 대신 신혼집에 들어가기로 한 내 돈은 도로 가져갈 거고 오빠네 집에서는 이 가전가구들 싹 다 채워놓아도 모자랄 거 하나 없는 집 한 채 대출 끼지 말고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대신 집 구해오면 명의는 오빠 명의로 하던, 엄마 명의로 하던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장난하냐고 그런 집을 살 수 있으면 진작에 사왔지 않겠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인상 쓰고 화내면 누가 쫄아서 굽히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도 지지 않고 곧바로 준비해놓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집은 내가 해올 테니까 오빠가 이 리스트에 적힌 그대로 혼수해오라고요. 대신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필요 없으니까 예물로 현금 5천만 원 준비하라고 했어요.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자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집을 해온다는 소리를 하냐길래 아버지가 오빠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그 집이 지금 시세가 6억 정도 하니까 혼수랑 예물 5천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시세는 제가 일부러 조금 뻥튀기해서 말했어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건데 아파트가 5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상치 못한 아파트 이야기에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허둥지둥거리길래 생각할 시간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딜 가냐고 붙잡길래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더 볼 일 없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시길래 내가 집 해올 테니 혼수 적혀있는 대로 남자친구네서 다 해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혼수 해온다고 나와도 파혼할 생각이니 걱정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6시쯤에 남자친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욕심 많은 아줌마한테서요.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올 테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이라 나가긴 조금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밥이 중요하냐며 밥은 자기가 밖에서 사주겠다고 30분이면 도착하니까 시간 맞춰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여지껏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밥도 한번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일륜지 대사 운운하면서 밥까지 사준다고 하니 돈이 좋긴 좋구나 싶대요. 자리에 나가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처음부터 집이나 혼수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그래도 남자친구보다는 훨씬 고단수구나 싶었죠. 저희 부모님 안부부터 시작해서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사하는 집에서 밥 다 먹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실례인 게 없는 것 같아서 자리를 카페 같은 데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후식까지 사주기는 싫었는지 우리 낼 돈 다 내고 앉아있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그냥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남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혼수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집을 원래 같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집을 해오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그러니까 혼수를 이제 우리 보고 해오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묻더라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갑자기 집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묻길래 원래 부모님 명의의 집에 오빠가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오빠가 장가가면 받기로 했던 건데 저희 오빠가 장가갈 생각이 없어서 그 집을 저한테 양보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어요. 대신 혹시나 나중에 오빠가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 집을 오빠가 물려받기로 했다. 대충 없는 사실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말해줬지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곧장 집은 어디에 있는 거냐, 평수는 몇 평이냐, 구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잡다구레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6억이라고 들었는데 아파트 이름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느냐 꼬치꼬치고 캐묻더라고요. 집은 지은 지 23년 정도 된 20평대 복도식 아파트다. 시세는 인터넷 검색했을 때 다른 동의 다른 층수이긴 하지만 같은 평형대로 마지막에 팔린 가격이 6억이었다 대답해주고 집 주소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혼수에 관련된 거 먼저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자기가 자기 딸이랑 적어놓은 혼수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건지 알았는지 그제서야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며 생각해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집이 좁은데 그런 호화로운 가정가구들 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요. 아무리 최신식 가정가구가 좋아도 그런 건 집에 맞춰서 하는 게 100번 맞다고 당신이 아주 운이 좋아서 똘똘한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며 나같이 복받은 시어머니도 또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혼수는 다시 우리 딸이랑 상의해서 집 크기에 맞는 걸로 다시 준비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저랑 상의하는 게 아니고 딸이랑 상의한다고 하는 게 참 소름이 다 돋았네요. 혼수 이야기는 대충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건지 다음엔 곧바로 예물로 요구한 5천만 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 먼저 묻길래 저희 부모님이 6억 집회 가는데 그 정도는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좀 액수가 너무 큰 것 같다 하면서 원래 예물이랑 예단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야 뭐 5천만 원 예물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집까지 해오면서 5천만 원치 예단 준비하는 게 너네 집에서 좀 부담되지 않겠냐며 저희 집 걱정을 해주는데 참 고마워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김치냉장고랑 에어컨은 포기 못 하더라고요. 집에 그 두 개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우리 집이랑 딸 집에 그거 두 개만 해주라고 그럼 자기들이 예물로 현금 1,000만 원 정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아들 장가 보내는 걸로 얼마나 자기들 주머니를 챙기려고 작정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만 해도 너네 집이 2, 300만 원 정도 이득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파혼할 결심으로 나간 자리인데 거기서 그거 조율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더 이야기 들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나도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2, 300만 원 이득 본다는 소리 내 집에 혼수 꼴랑 1,000만 원치 채워주고 아들 꽁으로 장가 보내려고 하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가 뭐라도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는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2번 들을 만큼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원한다면 한 번 더 해드리겠다 말하고 아들 꽁으로 장가 보내려고 하는 분이 우리 집 돈 걱정 해줄 필요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줬어요. 얼굴이 그날 먹은 낙지볶음보다 더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입만 뻐끔뻐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곧바로 또 한마디 건네줬습니다. 아줌마같이 욕심 많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고 자기 줏대도 없이 엄마 말만 듣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을 위해 집을 해가기에는 또 돈이 너무 아깝다고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말이에요. 이미 혼수 리스트 받았을 때부터 파혼 생각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보고 한번 잘해보라고 부모님이 당신 명의 집까지 제 앞으로 해준다기에 남자친구한테 기회를 다시 줘본 건데 괜히 그렇게 했다고. 아까운 내 시간만 낭비한 것 같다고. 저는 시간 낭비할 생각 없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아드님한테는 직접 말해주던지 그게 싫으시면 내가 전화로 파혼 통보하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울분을 참지 못해 돌아선 제 등 뒤에 대고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봤냐. 벌써부터 저러면 결혼하고 어떨지 안 봐도 뻔하다고. 파혼하는 거 바라던 바니 그렇게 하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서 밥은 사주신다고 했으니 계산은 안 하고 가겠다고 밥 잘 먹었다 말하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간에 싹 다 무시하고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오빠도 연락을 받은 건지 부모님이랑 같이 둘러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지금 파혼 선언하고 오는 길이라고 말해줬어요. 아버지도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도 잘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제가 올바른 결정 내릴 줄 알고 일부러 짐 안 빼놓고 있었다고 뭐하러 집까지 해가면서 그런 집이랑 식구를 맺냐고 했고요. 그래도 몇 년 만나서 결혼 준비까지 다 끝낸 남자친구하고 파혼했으니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며 다들 걱정해줬는데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게 다 거짓말인 것처럼 속이 후련하고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좋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씻고 나와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남자친구였어요. 아마 지 엄마한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소식 듣고 전화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전화 받을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신경도 쓰기 싫어서 전화기 꺼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어차피 일하는 동안 핸드폰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주 내내 전화기도 꺼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저녁에 핸드폰을 다시 켜서 남자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지
착신음이 한 번 울렸는데 곧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려는 남자친구 말 자르고 직접 만나서 말하자 그러고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도착했는데 언제부터 와 있던 건지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서는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커피잔에 있는 커피를 반 정도 마셨고 온기도 없어 보이는 걸 보니 와 있는지는 좀 된 듯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나 이제 정신 차렸다고 엄마고 누나고 다 필요 없고 결혼하면 너만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살겠다고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살지 않을 테니 제발 자기 좀 다시 받아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떠보려고 물어봤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번에 파혼 선언하면서 우리 오빠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받기로 한 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괜찮냐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결혼하는데 이제 오빠네 부모님 지원도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빌라 전세가 아니라 단칸방부터 시작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방금까지는 다시 받아달라던 남자친구가 흠칫 놀라더니 거기서부터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도 못했나 봐요. 집이 뭐가 문제겠냐.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그런 낭만적인 대답까지 기대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파혼하겠다는 제 결정을 번복할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은커녕 그 부분은 머리 맞대고 둘이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는 단순한 대답조차 못하더군요. 어버버버 거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꼴을 보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자리도 엄마가 시켜서 나온 걸 거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싸가지 없게 행동했고 마음에 안 드는 걸 떠나서 6억짜리 집을 해온다는데 그냥 놓치긴 아까우니 어떻게든 결혼부터 시키고 보겠다는 생각이었겠죠. 당장 자기 집이랑 딸 집에 김치냉장고 하나 놓아주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젠 오빠가 대출 없이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사와도 결혼할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오빠는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냥 나랑 결혼하려고 그나마 얼마 모아놓은 돈으로 엄마 집에 냉장고랑 에어컨이나 바꿔드리고 평생 엄마 품 떠날 생각 말고 같이 살라고 진심 어린 충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엄마 말만 듣는다고 무조건 이득 보는 건 아닐 거라고. 나랑 파혼하게 된 것도 엄마 말만 듣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엄마 말이라도 안 들으면 오빠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거라고 조언해줬네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굳이 나온 이유는 다시 잘해보려고 나온 게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해놓은 것들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결혼식 관련해서 예약 취소하면서 발생한 비용들 전부 다 정리해놓고 캡처해놓은 자료 보여주고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절반 나눈 금액 늦지 않게 제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파혼은 내가 하자고 했지만 원인은 오빠랑 오빠 가족들한테 있으니까 절반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신혼집에 걸어둔 계약금은 아깝긴 하지만 그건 그냥 오빠나 나나 서로 인생 공부한 비용으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길래 나는 할 말 다 했고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가보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결혼은 쫑나고 말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가 처음 사연을 적을 때부터 답은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댓글 하나가 기억에 너무 남아서 용기를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일로 파혼을 하셨다는 분이 달아주셨던 댓글인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인상 깊었네요. 사람들이 쓰니 파혼한 거 신경이나 쓸 것 같냐고요. 하루 이틀 정도야 화두에 오를 순 있겠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러다 만다. 위약금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아깝다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그게 더 손해인 거 모르냐고요. 전부 맞는 말인데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대번에 파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노력을 했는지 겨우 하루 차이긴 하지만 그 24시간 동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면 제 인생이 아깝네요. 혹시라도 저처럼 파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 눈치 때문에
혹은 돈 들어간 게 아까워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있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냥 파혼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